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반복이 됨에 따라 투자 심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가격이 조금 회복하나 싶더니 참 안타깝게도 다시금 새벽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지지부진한 장이 과연 언제쯤 마무리가 되게 될까요? 이러한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 여전히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흐름 속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 39,000달러가 무너지면서 글로벌 시가총액 또한 2조 달러 선이 붕괴되는 등 부정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 속에 부정적인 소식들 또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은 기조를 보이는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러시아이죠. 얼마 전 러시아의 하원 금융시장 위원장의 경우는 암호화폐의 투자로 모두 이룰 수 있다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강조를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2021년 10월 당시 러시아의 재무차관의 경우에는 중국처럼 우리는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안 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러시아에서는 살아남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이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러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지 검토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안 문제로 인해서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인이 보유한 920억 달러 상당 암호화폐 자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하는데 작년 12월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이용 러시아 중앙은행이 현진의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코이니스 측은 현재 해당 뉴스의 구체적인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찌라시일 수도 아니면 팩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3개월 전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이 나왔었는데 과연 3개월 만에 기조를 바꾸었을까요? 한 달 전이죠. 지난 12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는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미래 가능성이 있다며 이 시장의 펀더멘탈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 이후에 러시아에서는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워킹그룹까지 출범하며 다음 달이죠. 2월 달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러시아의 기조 속에서 또한 시장의 약세 흐름 속에서 타이밍 좋게 이러한 찌라시가 나온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바일까요? 현재 이 소식이 찌라시인지 팩트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전자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소식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이제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 접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러시아의 중앙은행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참 빠르게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역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모든 게 빠른 것 같습니다. 과연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어떠한 발언을 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러 중앙은행 암호화폐 보유 금지 제한한 적 없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주요 실시간 데이터 속보 플랫폼 진스에 따르면 20일 러시아 중앙은행이 러시아 정부의 암호화폐 보유 금지 조치를 제한한 적이 없으며 정부와 암호화폐 채굴 금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중앙은행 측은 오는 3월 1일까지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 및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앞서 코인데스크 등 복수의 미디어는 러시아 중앙은행 금융안정성 부문이 발표한 암호화폐 트렌드 리스크 조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촉구했다 보도한 바 있었다고 했죠. 역시나 러시아가 이렇게 얼마 안 되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좋습니다. 다행히 찌라시로 밝혀졌는데요. 앞으로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상황 속에 그럼에도 긍정적인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의 하락으로 거래량 또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년 안에 지금의 거래량 대비 3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정확히 내용을 말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TX 거래소 CEO 1에서 2년 내 미국 암호화폐 거래량 3배 증가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 CEO 샘 뱅크먼 프라이드의 경우에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디크립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4년간 미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로 인해 대부분 암호화폐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5에서 10%만이 미국 거래소에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대 향후 1에서 2년 내 미국 암호화폐 거래량과 유동성이 지금보다 3배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다. 이를 돕는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인 약세를 보임에도 장기적인 전망을 놓고 보았을 때 지속 성장할 것이다. 또한 규제적으로 완비가 된다면 더욱 많은 자금들이 몰려 들어올 것이라는 내용이죠. 현재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은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로 인한 것이므로 지금의 변동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길게 보았을 때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 중기, 말기 이 3단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어느 정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의 견해가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전고점 대비 40% 하락한 상황이지만 2년 전, 3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이 상승했을 뿐 제도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이죠. 암호화폐 시장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게 되면 이제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현재 선물 ETF가 승인이 된 상태이지만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이 시장을 인정하며 제도적으로도 안정화가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길게도 아닙니다. 정말 3년 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을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가격의 급락에도 고래들은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양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멘트 1000BTC 이상 고래 지갑들 이틀간 4만 BTC 매집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가 2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1000에서 10,000 BTC를 보유한 고래들이 약 4만 BTC를 매집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센티멘트는 현재 1000에서 10,000 BTC를 보유한 고래 지갑들은 49,000달러에서 급락이 시작되기 전 보유했던 비트코인과 동일한 물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3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던지고 시장을 떠나갈 때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2월부터 고래들의 경우는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계속해서 매집하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비트코인의 상승 정보를 알고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 드는 것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의 속도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 SEC의 위원장이죠. 게리 갠슬러가 암호화폐 시장 관련한 언급을 직접 했다고 하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갠슬러의 직접적인 언급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위원장 암호화폐 플랫폼 대상 직접적인 규제 조치 몇 달 안에 나올 것을 기대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플랫폼 대상 기관의 직접적인 규제 조치가 몇 달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주식 등 자산의 투자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기 위해선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수적이라며 금융 규제 기관의 직접적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감독을 위한 조치가 앞으로 몇 달 안에 나오길 바란다. 직원들에게 플랫폼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상태이다. 거래 플랫폼이 규제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또 다른 취약점을 가진 채 올해를 보내게 될 것이다 전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올해에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큰 규제 프레임워크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인해서 무조건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탈중앙화를 표방하며 나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정부와 같이 가지 않는다면 시장의 성장에 저해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또한 과거 게리 겐슬러의 발언들을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진 자료에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하는 주된 이유로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물 ETF가 지난 10월 승인된 이래로 현물 ETF 승인 또한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나 현재 시간 끌기를 하는 중에 있죠. 그런데 오늘 나온 게리 겐슬러의 언급처럼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게 된다면 더 이상 투자자 보호라는 변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현물 ETF의 승인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겐슬러 위원장의 언급과 더불어서 오늘은 SEC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SEC의 투자자문위원회 멤버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보여주는 기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시원하게 좀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투자 자문위 멤버 SEC의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대중의견 수렴 요구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투자자 자문위원회 멤버인 J.W. 베렛 조지 메이슨대 교수의 경우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대중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입장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잠재적 손실 요인이 될 수 있다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SEC는 현재 정책은 하위 테스트를 무기 삼아 소송을 제기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며 이처럼 무분별하게 법적 원칙을 확장하는 것은 결국 패배 전략일 수밖에 없다 비판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SEC의 답답한 모습들이 비단 우리만 느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SEC 내부에서도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EC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답답하나 어떠한 집단이든 본인들이 하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으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행동들이죠. SEC의 경우는 미국의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들이 있는 곳이며 외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는 것일까요? 현재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을 계속해서 시간 끌며 또한 현물 비트코인 ETF의 결정권을 본인들 손에 최대한 오랫동안 쥐고 있으면서 미국의 또 다른 기관이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의 암호화폐 시장 주도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봐라,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러지 말고 그냥 둘이서 같은 단일 규제 기관을 조직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나올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원 의원이죠.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경우에는 이 제안이 아닌 아예 포괄적인 법안으로 만들 준비를 하는 중에 있는 것이죠. 미 SEC는 절대로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을 끌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시간 끌기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 끌기에 쓸 변명들의 유통기한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하락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4포인트 하락한 19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답답한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회복할 만하면 이제 다시 떨어지고 조금 회복할 만하면 떨어지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면서 투자자들을 피말려 죽이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투자는 좀 쉽게 벌 수 없는 것일까요? 지금의 이제 지루한 장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 명, 두 명씩 시장을 떠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참 답답하지만 희한하게도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 들어온 기관 플레이어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러한 약세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게 될까요? 이럴수록 제가 되뇌이는 격언이 있습니다.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이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는 전설적인 마젤라 펀드를 운용했던 피터 린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말이 그저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힘들다고 할 때 시장이 망했다,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매수의 적기였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주식 또한 그랬으며 부동산 또한 그래왔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정말 관심이 없어 보이고 모두가 시장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물을 쳐 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과 반대로 간다는 것은 말이 쉽지 사실상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 이러한 투자의 대가들의 이야기를 적용시킬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며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